네, 수요일 잠금 해제 시간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반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으로 출발하는가 싶더니 지금 또 이렇게 일제히 혼조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고 있죠. 코스피 지수는 2,574선 지나가면서 현재는 약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오름폭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877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갑자기 왜 이렇게 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지 머니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이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모두 다 좀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빠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 제외하고는 일단 눈에 보이는 건 다 파란불입니다. 현대차, 기아, 네이버, 카카오, 나머지 종목들도 다 흐름이 별로 좋지 않고요. 철강이나 조선같이 그동안 좀 강했던 섹터들도 빠지고 엔터 쪽도 힘이 없고 전반적으로 힘이 좀 없는 시장인 것 같은데 유난히 좀 빨간불이 들어온다 싶은 쪽은 항공 여행 쪽인 것 같습니다. 금융주도 그렇고요. 또 SK하이닉스도 나머지 일부 후공정 반도체 테마주들도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먼저 오늘은 AS 받아볼 종목이 있어서 그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지난주에 조선내화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전날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종목이 방송 전부터 상한가로 가버리는 바람에 목표 주가를 실시간으로 14,000원에서 18,000원으로 올려주셨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뚫어냈습니다. 지금도 상승 추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데 와, 이거 18,000원까지 단기간에 이렇게 다 달성을 해버리면 3차를 이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네, 근데 이 회사가 단기간에 빨리 갔죠? 네. 네. 뭐 이렇게 빨리 갑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합니까? 그러게요. 네, 근데 말씀드렸던 뭐 2차 전지에 진입하는 거라든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인적 분할을 앞두고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으로 보면 오늘까지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부터 한 달간 정지가 돼서 조선내화랑 조선내화 홀딩스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네. 그 사이에서 날짜가 얼마 없네. 그래서 좀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혹시 또 분할되고 나서 그렇게 되면은 또 인적 분할된 다음에 주가가 한 번 더 강하게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또 변동은 커지겠지만 기대감은 좀 높을 수준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어느 정도 수익이 낮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거의 부담 없는 수준만 남기시고 나머지는 다 청산하셔서 한 달 뒤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분할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거래 정지 한 달 기간이 들어서게 되면 그 전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 내고 정리를 적절하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종목 AS 받아봤고요. 다음으로 개장 특징주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증권가에서 실적 호조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호평을 내놓은 리포트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또 4% 가까이 올라가고요. 장중에 20만 원 이상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또 찍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올해 연초에는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었잖아요. 많이 네. 못 올랐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기대감에 잘 가고 있는 걸 보니까 확실히 1분기 저점 지나고 2분기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변화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최근에 또 부각받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쪽으로 봐야 되는데 약간 해운주 성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좀 해운주가 움직이면서 이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긴 이런 부분이 선반영되긴 하는데, 근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우리는 전기차, 친환경차 수송 잘해라는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가장 또 부각받던 라인이 지금 미국에서 중국까지 가는데 갈 때는 테슬라 차량 싣고 가고 그리고 또 올 때는 폭스바겐 차량 싣고 오고 하는 이 과정들이 어느 정도 또 성과가 나다 보니까 탄탄한 실적에 대한 배경들이 여기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해운 누님이 바닥을 치고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그럼 이에 따라서도 약간 더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첫 번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또 시장에서 얘기하는 중고차 관련된 쪽에서 주체가 현대차 그룹 쪽에서 현대글로비스가 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중고차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또 자동차 쪽에서 나올 수 있었을 때 그때 또 역할을 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지만 중요한 거는 실적 변화다라는 쪽에서 바라보시는데 또 그렇다고
어떤 실적 흐름들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움직이게 되면 또 좋은 실적 가지고는 셀 온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일단 흐름들 맞춰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실적인 목표 주가 혹시 제시 가능하실까요? 목표 주가요? 네. 제 종목도 모르겠는데 이쪽 네. 일단 지금 박스권의 흐름을 보게 되면 돌파를 해야 될 지점이 한 21만 5천 원대 네.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 다음 쪽으로 레벨을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먼저 실적 발표 전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비중 정리하셨다가 흐름들 보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좋은 이슈들도 모멘텀도 가지고 있지만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 좀 한번 체크해보고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바로 고영 볼게요. 이 종목 뇌수술용 로봇의 성장성이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 나오면서 최근에 로봇, 의료, AI 뭐 이런 관련주들 잘 갔는데 오늘 11%나 치솟고 있습니다. 뷰노라던가 루닉 같은 종목들 정말 많이 갔잖아요. 네. 특히 뷰노는 저희 시간에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종목, 좋은 수익을 또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종목에 이제 뒤를 이어서 고영이 고 하는 건가요? 네. 예, 많이 듣던 당황스러우신가요? 드립 좋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네. 그래서 고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가 이제 AI 의료 쪽이다 보니까 이제 의료 관련된 쪽에 네. 새로운 기술을 찾는 쪽 접목된 게 어디 있을까라고 보다 보니까 이제 로봇 관련된 쪽 먼저 의료용 로봇이 부각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로봇 쪽에서도 이제 또 로봇도 다 좀 색깔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한때는 네. 뭐 협동 로봇이다, 서비스 로봇이다 했는데 요즘에는 부각받는 게 물리 로봇 부각받죠. 네. AMR이라고 하는 물리 로봇 부각받고 또 하나는 의료용 로봇이라는 쪽 부각을 네. 받는데 먼저 큐렉소라는 회사가 FDA 승인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한번 강하게 움직였었고 그 뒤를 맞아요. 네. 예, 따라가는 회사가 이제 고용 쪽이다라는 쪽인데 상당히 지금 의사들도 어려워하는 이 뇌수술용 쪽의 네. 변화다 보니까 아마 근데 지금 나온 변화로 봤을 때는 아주 되게 어려운 고난이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네. 그래도 어떤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의사의 어떤 기술력이나 아니면 또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확장돼서 갔었을 때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쪽에서 같은 성과를 내는데 아직도 특별하게 못 가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도 이런 쪽으로 미래 컴퍼니죠. 죄송합니다. 예, 네. 이런 회사들도 같이 또 다음 변화가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로봇 쪽도 생활에 맞게 그리고 또 우리 실생활에 변하는 모습들도 확인하면서 대응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AMR 관련된 쪽 오늘 잔금 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그러면 투비. 빠르게 저희 투비 컨티뉴 하실 건가요? 네,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빠르게 그러면 잠금 해제 종목들 열어보도록 할게요.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세코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미래차로 변신이라는 건데 핸드폰보다는 이제 또 자동차 쪽에서 낼 수 있는 뭐 성과가 더 많은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볼 텐데 자율주행차에서 눈을 만드는 회사라고요? 그렇습니다. 눈 내리긴 아직 여름인데요. 예, 근데 일단 네. 이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앞으로 봐야 될 또 하나의 핵심적인 회사다라는 네. 쪽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모바일 카메라 렌즈다 그리고 또 이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내에서 이제 카메라용 모듈 만들면서 전장용으로 납품하는 회사들이 한 3개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매출 비중은 차량용으로 가장 높습니다. 거기다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세코닉스가 다른 선두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 밖에 차량용 카메라 렌즈나 모듈, 차량용 램프 이쪽으로 만들고 가고 있는데 국내외 생산 기반은 한 7개 갖고 있고요. 거기다 중국이나 베트남, 폴란드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쪽은 베트남 쪽에 좀 더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중국, 베트남의 변화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연구소도 한 4개 있다라는 쪽에서 앞으로 시대에 맞게 변화는 계속 또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자율주행인데요.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이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종목도 역시나 실적이든 주가든 같이 좀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차량용 카메라에 대한 당연히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카메라가 센서 이런 게 필요하겠죠. 네. 근데 그 카메라 관련돼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MC넥스나 파트론 모두 우리도 어떤 차량용 카메라 한다라고 하지만 매출 비중이
뭐 10% 2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세코닉스는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비중이 매출의 86%가 됩니다. 오. 그만큼 카메라 안 돼 줄여버리고 이쪽으로 확장시키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또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쪽으로 인수한 42 dot. 아우 죄송합니다. 혀를 너무. 네. 42 dot 네. 이쪽에서 내용을 잘 보다 보면 거기에 카메라가 12대가 들어가고 거기다가 센서가 6개, 레이더가 6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카메라가 이만큼 늘었네 라고 하게 되면 세코닉스가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장용 또 이제 차량용 쪽의 카메라는 더 확대가 된다는 쪽으로 네. 확인될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이 회사가 또 홈페이지를 딱 가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또 눈길이 가는 게 엔비디아 파트너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라는 얘기는 네.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 이번에 AMR이라고 하는 아이작 AMR이라고 하는 쪽에 어떤 플랫폼을 내놨는데 네. 여기서 이거를 활용해서 앞으로 AMR 쪽도 엔비디아가 한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 들어가는 자율주행 로봇의 핵심적인 또 카메라는 세코닉스가 담당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또 크게 봤었을 때 엔비디아의 역할과 앞으로 또 AMR의 성장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핵심 포인트는 여기도 로봇 관련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쪽도 로봇 그리고 또 자율주행 관련된 핵심적인 카메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렇게 뭐 로봇이든 AI든 이런 쪽을 딱 정확하게 무자르듯 네. 경계를 나눠버리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코닉스 같은 경우 휴대폰 사업에서 아무래도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차량용 카메라 모듈 쪽에서 비중을 키워가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참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실적에 대한 전망 어떻게 나오나요?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신고가 찍고 있잖아요. 네, 신고가를 더 많이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 전망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뭐 썩 좋지 못한 상황들이 네. 왜 그랬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 모바일용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이게 점점점 탈피하기 시작하고 이제 차량용 쪽으로 변한다. 그러면 수익성과 또 QA 확대가 같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매출이 올해 소폭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 자체가 한 170억대 가까이 되면서 170%가 늘어나는 쪽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변할 요인들이 더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시총이 세코닉스가 갖고 있는 시총이 현재 1,200억이 조금 넘습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올해 나올 실적과 앞으로의 성장을 대비하게 되면 저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아마 추가적으로 할 일이 많겠다라는 쪽에서 레벨업을 좀 더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2% 정도 올라가면서 8,000원 좀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까지 보고 계세요? 네, 10,000원짜리 한 장에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 네.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1차적인 저항이 그 정도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 이쪽으로 확연히 움직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이 앞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쪽으로 확인되게 되면 그때는 목표가를 상향시키겠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일단 10,000원대 부근 정도 목표로 삼으시면서 다음 전략 짜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깔끔하게 목표 주가 10,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7,400원. 저희 또 AS 가지면서 추후에 상향 조정할 가능성 있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제우스. 네, 이것도 얘기하면 또 제우스가 생각나네요. 네, 불어오는 반도체 훈풍, 주가가 힘을 받을지 제우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한 명의 캐릭터 제가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려봤어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훈풍, 반도체의 힘을 좀 받아가는 종목인가요? 네, 반도체랑 말씀드렸던 AMR 이 두 가지의 축으로 주가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세정장비 쪽에 강점이 있었습니다. 네. 매출이 한 65% 나오고 있었고 산업이나 로봇 관련된 쪽에 뭐 펌프 쪽 17% 갖고 있는데 사이로 펌프라고 합니다. 이게 증착 장비 쪽에 들어가는 장비 중에 하나가 글로벌 1위를 차지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은 상당히 높았고 그전에도 잘했구나. 작년 실적 보게 되면 참 이런 어려운 업황에서도 최대 실적이 나왔구나 확인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쪽으로 나올 수 있는 변화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도 보니까 네. 3월 후반에 기록했던 전고점을 넘어서 신고가를 또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훈풍을 잘 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어떤 포인트일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도 로봇 회사다라는 건데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쪽도 로봇. 오늘은 로봇. 네. 네. 좀 일관성 있죠, 사람이. 아, 네. 네. 근데 이게 이 회사를 제가 2월 달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뭐 HBM3를 말씀드렸을 때 뭐? 먹는 거야? 라고 하셨을 때 네. 수 있었는데 그때 또 로봇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은 다 지금 이제 와서 트렌드가 맞춰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HBM3 쪽이 요즘 부각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특히 한미 반도체가 구멍을 뚫는다라고 하는 TSV 공정상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네. 뚫고 나서 그 세정은 누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우스가 담당한다라는 클리닝 장비 쪽에서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쪽도 아마 삼성이 만약에 HBM3에 우리가 좀 뒤쳐졌다라고 해서 하반기엔 강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본격적인 출하량이 4분기 때 급증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이에 따라서 그러면 장비들은 따라서 더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삼성향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인다라고 했을 때 장비에 대한 실제적인 매출의 확대는 더 높은 게 사실이 아니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 로봇 얘기로 갔었을 때 AMR 로봇 관련된 쪽에서 삼성 쪽과 관계가 높습니다. 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번에 공장 자동화와 함께 스마트 팩토리로 들어가는 쪽에 대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미공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나가게 되면 AMR 쪽에서도 우리도 로봇 관련주인데?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나올 거고 추가로 시그넷 EV, SK 시그넷이죠. 이런 쪽이나 확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수주 가능성에 따라서 AMR 로봇의 변화도 하단 실적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포인트 짚어보면서 모멘텀이 지금 하나가 아니다. 이 신사업인 어떻게 보면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도 규모를 크게 늘려가고 있다라는 부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실적 전망이 될 텐데요. 이미 지난해 또 역대 최고 실적을 냈더라고요. 앞으로도 이 실적에 대한 행진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이어져야 되겠죠.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작년에 실적 흐름들 잘 나왔고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올해 그 예상이 거의 한 500억대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데 500억대 영업이익 나오는 것 대비해서 지금 시총이 3,700억이다. 싸죠. 네, 그런 쪽에서 아직 그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간 한미 반도체에 비하면 아직까지 가격 메리트는 충분하다라는 쪽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PR 7배 정도 수준이라면 성과 확인됐을 때 레벨업은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한번 직전 고점대를 살짝 넘겼다가 약간 기간 조정 성격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네. 이럴 때 오히려 좀 어떤 횡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레벨업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가격대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신고가 영역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도 좋아하죠. 네, 신고가가 매물 부담 없이 다음으로 연결될 수 있을 때 한 5만 원대 근처 5만 원대 한 장으로 모시려고 하다가 조금 깎았습니다. 4만 7천 원대로.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3만 2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우스 주가 보면 사실 그동안 정말 많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고요. 저평가 매력까지 있는 종목입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 대비해서 아직 더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목표 주가 4만 7천 원, 손절가 3만 2천 원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